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남양주 민선 4대, 5대, 6대 시장을 12년간 역임한 기호 8번 이석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시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진, 관련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운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인공노할 N번방 사건을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TV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TV 토론은 1번, 2번 후보 간에 이루어지고 그 외 후보들은 저처럼 방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께서 자칫 1번과 2번만으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공정한 규정 때문에 유권자 판단에 혹시 치우침이 있을까 우려되는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석우가 8번에 무소속이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가 정당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유권자들이 보고 선택함으로써 의회 정치와 민주정치를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당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자정 능력이 사라질 때 유권자를 무시하고 오만과 독설에 빠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당들을 보십시오. 지도력은 보이지 않고 매너리즘에 매몰되어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뜻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가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지역 유권자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함량미달 후보가 선정됨으로도 더욱 승복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부당한 결정에 승복한다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정을 바로잡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이런 불합리한 정치 행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검증된 후보, 그리고 국가 정책성을 지킬 수 있는 국가관이 확립된 사람. 저 이석우는 12년간 남양주 시장을 하면서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였고 자타 공연,
좋다가 공인하는 남양주 내비게이션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양주시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4년간 성과 없이 말로만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불과 30일 전에 이곳에 갑자기 온 후보도 필요 없습니다. 길도 잘 모르고 동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지역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동조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여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심되는 후보, 이런 후보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투표입니다. 제시된 공약을 잘 비교하시면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서구 내비게이션 공약, 상세한 공약은 집으로 배송된 공보물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지역별 대표 공약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접 지역입니다. 지하철 9호선을 진접 풍량역까지 연장하여 지하철 4호선, 9호선 두 개 노선이 교차되는 멀티 역세권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부평리에 옛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산단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통체증이 심한 천마로, 경복대로 확장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지역입니다. 오남지역은 내년 5월 하순경이면 오남역 4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접근도로가 시급합니다. 주변 환경 정비가 또한 시급합니다. 이것을 정비하여 버스, 지하철 연계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암호수공원 8연리 계곡을 연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 지역입니다. 별내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서 지하철 4호선, 8호선, 그리고 남양주 KTX, ITX, GTX-B의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도록 하여 별내 펜타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내 중앙역과 청항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불안정 지역에 고도 제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여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 불암산 터널 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오만과 독소로 붕당 정치를 일삼는 적폐 정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셔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대 정당들에게 경각심을 주셔야 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검증된 후보, 내비게이션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정 운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 바로 8번 이서구 후보입니다. 이서구 후보가 하면 다릅니다. 지역구 대표는 인물 투표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검증된 후보, 내비게이션 공약을 갖고 있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그리고 신념을 갖고 있어서 비뚤어진 국정 운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후보, 바로 기호 8번 이서구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무소속 후보인 저 이서구를 선택하여 남양주 발전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남양주을 7번 하도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오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저 또한 남양주 구리 지역에서 17년간 한의원을 하면서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젊은 시절을 보내왔지만 이처럼 처절한 경제 파탄에 코로나까지 겹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 정당의 권력 싸움에 경제는 이미 무너져 버렸고 코로나로 인해 서민 중산층은 빈민으로 남게 생겼고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계부채 1,500조 빚 갚느라 소비는커녕 돈 구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쟁 불안, 금융실명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은 해외로 도망가고 돈은 지하로 숨고 세금은 위에서 다 써버리니 통화율은 바닥이고 경제는 멈춰버렸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노인수당 20만원, 실업수당 50만원, 기초생활 70만원, 지역상품권 100만원. 과연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나아지시겠습니까? 일본은 양적 완화 8천조를 기업에 쏟아붓고 경제위기를 벗어났지만 인플레이션 안 왔습니다. 나라 안 망했습니다. 우리 경제도 침체를 거듭하면서 통화율과 소비가 최저로 내려갔고 가계는 1,500조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돌지 않아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 양적 완화 2,000조, 긴급 생계비 1억을 서민에게 쏟아부어 저소득층에서부터 소비 경제를 확 살리는 것입니다. 즉, 불을 지필 때 밑에서 붙여야 전체가 잘 타듯이 마중물을 부을 때 확 부어야 물이 올라오듯이 저소득층의 소비 경제가 먼저 살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나라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긴급 생계비 1억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돈 있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빚 약간 갚고 자녀 키우고 세금 내고 이자 갚고 먹고 사는 정상 소비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 257명의 국회의원 후보와 저는 18세 이상 중산층까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작년 복지성 예산 약 200조.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순수 복지비는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작년 성인지 예산 약 25조. 남녀 평등을 위해 쓰는 예산인데 올해는 31조 7,963억이랍니다. 남녀가 전쟁을 합니까? 국방 예산에 준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실제 남녀 평등에 쓰인 0.6%를 제외한 0.6%에 불과하고 나머지 31조 6,183억은 어디로 갈까요? 작년 출산 예산 약 30조, 작년 출생아 30만 명, 약 30만 명, 1인당 1억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1인당 1억을 줬더라면 출산율 증가되지 않았을까요? 복지다,
통일이다, 남녀평등이다, 지역발전이다 하면서 세금은 물새듯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국회의원, 지자체의원도 약 3조 5천억을 챙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세비를 안 받겠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법안을 만들고 잘 챙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총 국가 예산 512조의 60%, 약 300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탈세를 원천봉쇄하여 200조를 회수하고 또한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여 세수 100조를 늘리고 재산에 비례하는 벌금제로 100조, 특수사업자 500만 명의 중개세수 100조 등을 통하여 약 800조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아까운 돈을 또다시 권력의 부정부패, 지역발전이라는 공사판, 찔끔 주고 뺏어버리는 노예복지, 출산율 더 떨어뜨리는 출산정책, 이런 데 써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계비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3만 불 시대가 아니라 국가의 소득인 세금은 마땅히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배당금으로 18살 이상 중산층까지 1인당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 국민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나라, 기본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257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영원하는 중산주의 국가혁명이며 그 꿈은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필요한 3.3 정책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세월호는 바다 위에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배안이 안전하다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도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며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에 우리는 깨어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선거 때만 굽신대고 뽑히면 나 몰라라는 국회의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무런 정책도 대책도 없으면서 권력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을 또 선택하시겠습니까? 국가혁명 배당금당 257명의 국회의원 후보와 저부터 보수 없는 무보수, 특혜 없는 국회의원 100명 축소를 실천하고 몸으로 뛰는 투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심려와 걱정으로 한숨 짓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